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한정인입니다. 빠지나 수상레저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해서 치료만 받다가 정작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고가 났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보험 접수 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합의할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부분까지 핵심만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치료도 중요하지만 사고 당시 상황을 남겨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장 사진이나 영상이 있다면 반드시 확보해 두시고, 응급 상황이라 기록을 남기지 못했다면 응급실 기록이나 119 출동 기록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에는 구체적인 정황을 기억이 소실되기 전에 바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행 속도는 어땠는지, 방향 전환은 급격했는지, 사고 직전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안전교육은 충분했는지 등을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사고 당시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들이 나중에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험 접수 후 진행 과정입니다. 응급치료가 끝난 뒤 업체 측에 보험 접수를 요청하시면 업체가 가입한 보험사의 손해사정사가 배정되어 사고 경위와 치료 내용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서류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사고 경위서입니다.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안전교육은 충분했는지, 운행 과정에서 급격한 방향 전환은 없었는지, 구명조끼는 제대로 착용하고 있었는지 등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고 상황은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과실 비율을 판단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동차 사고와 달리 배상 책임 사고는 병원비를 먼저 부담하고 치료를 받은 뒤 치료가 끝나면 영수증 등을 모아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병원비 부담이 생길 수 있는데, 개인 실손보험이 있다면 먼저 청구하셔도 나중에 합의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이 없다면 보험사에 가지급금을 요청해서 치료비 일부를 먼저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의할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담당자에게 병원 서류를 보내고 손해사정을 요청하면서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치료비와 위자료 정도만 생각하시는데, 실제 손해배상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치료 때문에 입원해서 일을 하지 못했다면 휴업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골절이나 인대 파열 같은 경우 후유장애에 따른 일시수익액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같은 골절이라도 후유장애 평가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합의금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과실 비율입니다. 수상레저 사고는 이용자의 과실이 높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안전요원 배치 상태, 안전교육 실시 여부, 운행 방법, 시설 관리 상태 등에 따라 과실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제시한 내용을 바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보상 항목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과실 비율은 적정한지 충분히 검토한 후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하다 싶어서 합의하시면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골절이나 인대 파열은 위자료만 받고 끝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일시 수익액까지 주장하셔야 합니다. 한번 합의가 끝나면 다시 돌이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 빨리 합의하지 마시고 전체 손해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한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손해액과 과실 비율의 적정성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한정인이었습니다.